들어보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있는 이야기. 프리한 20대들의 고품격 토크쇼. 프리한 프리한 20. 프리한 20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3화를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이때까지 주제들 중에 가장 20대들과 밀접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연 기자님은 오늘의 주제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똑똑한 경제생활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고 가장 크게 변한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제가 주체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소비생활이나 경제생활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서연 기자님 같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 남겨진 질문과 함께 경제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경제학부의 한국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학부 교수 한국영이라고 합니다. 봄 학기에는 보통 미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가을 학기에는 이제 게임이론이랑 경제 수학을 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PNU 기자님들 중에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분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네, 경제에 굉장히 열정이 가득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살짝 어렵지만 교수님께서는 많은 학문 중에서 왜 경제학을 선택하셨는지 경제만의 매력이 궁금하네요. 일단 질문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왜 경제학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학의 매력인데, 일단 첫 번째는 실은 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학부 전공이 물리였어요. 경제학이 아니고 물리였습니다. 물리요? 네, 원래는 이제 물리학 박사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물리학 석사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진 않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은 한번 가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물리 수학을 써먹을 수 있으면서 갈 수 있는 학문을 찾다 보니까 경제학이 이제 딱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경제학이 실은 수학을 굉장히 많이 쓰는 학문이거든요. 물론 아닌 과목이 엄청 많지만 이제 내가 가르치는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수학을 많이 쓰고, 이제 그래서 그냥 경제학을 가게 됐습니다. 실은 왜 선택했냐 물어보면 그냥 살다 보니 어쩌다 선택하게 되었다. 근데 그게 또 딱 맞아 들어서 어떻게 경제학을 배우러 가시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넘어가면, 실은 전혀 모르고 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여러분 경제학이 재밌습니다. 매칭이라는 분야가 하나가 있어요. 매칭은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사람과 사람을 맺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굳이 사람과 사람일 필요는 없고 사람과 조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연구하는 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커플이 되는 거, 그리고 학생과 학교 사이, 그렇죠? 학생과 학교를 어떻게 맺어줄 것이냐, 입학하는 것도 우리가 매칭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생과 회사,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가 경제학을 깊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아무튼 나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실은 경제학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했던 학문인데 말랑말랑하게 풀어지고 저희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이 정말 많네요. 저도 그리고 뼛속까지 경영학도인지라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많은 공감과 흥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Q&A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에도 학생분들이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저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월급에서 몇 %를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답은 실은 없어요. 실은 저축이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본인의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왕복 항공권 비용도 들고, 거기서 쓰는 뭐 식비, 그 다음에 숙박비, 이런 체재비가 들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거를 정말 순수하게 아르바이트만 해서 모으고 싶다고 하면 실은 상당 부분 저는 저축을 해야 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런 뭐 배낭여행 가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생활비를 그냥 벌어 쓰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본인이 고민해서 본인이 맞는 답을 내리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이 질문이 주관적인 부분이죠.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알바 월급을 받는 부분에서 적절한 부분을 저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쓰는 건 굉장히 쉬운데, 우리는 통장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데,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4학년입니다. 네,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져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비싸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우리가 소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물가 상승에 관해서 또 제가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학을 하시는 분마다 이제 그 주관적인 부분이 충분히 개입돼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 그 많은 나라에서 지급했던 보조금이 하나 있어요. 그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을 이제 뿌리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와 동시에 돈을 준다는 얘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구매력이 상승하게 되고 이게 수요를 견인을 해서 결국에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이 학생이 최근 물가라고 했으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제 전략 물자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석유입니다. 그렇죠? 전투기 띄우고 탱크 운영하려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은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곡물 생산이 잠시 안 될 수도 있고 러시아에서 상당 부분 민을 수출하는데 이런 것도 다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곡물 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상 기후가 하나 있어요. 이제 요즘 들어서 기후가 워낙 그 변덕이 심하죠. 어느 지역은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막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물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수확량 감소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이제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이 많이 결합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약간은 심오하고 경제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써주신 것 같군요. 최근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암호화폐가 주목된 것은 기존의 화폐금융론을 반박하는 탈중앙화라는 특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이러한 암호화폐 이용에 따른 금융의 탈중앙화가 가지는 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사기엔 늦었을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 우리가 쓰는 화폐, 예를 들어서 원화라던가 달러는 여러분 정부가 발행을 하죠. 그 가치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돈으로 실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 여기서 좀 벗어나 보자라는 그 생각에서 이제 저는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은 돈 거래를 할 때는 금융기관을 끼고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금융기관 나의 개인정보를 다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거래한다 그러면 실은 그럴 필요가 없죠. 당사자간의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정보가 이제 많이 새어나갈 필요가 별로 없고 하지만 어떤 한 개인 아니면 어떤 기업이 발행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신뢰해서 거래를 잘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추적이 어렵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어떤 데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들 범죄 자금에 비트코인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 수준에서의 개입이 어렵다는 건데 국가는 늘 그 경제 상황에 대응해서 이제 정부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원화가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잘 되고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발행 주체가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무언가 정부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이런 경제 상황, 경제 위기나 이런 때 과연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나?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암호화폐가 가지는 탈중앙화의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점이 있긴 있지만 저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고 화폐를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투기 자산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비트코인 지금 사기 늦었을까요? 저는 비트코인을 이제 뭐 자산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싶으면 결국엔 이거는 본인의 판단인데, 본인이 만약에 단타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굴려먹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 한 편의 경제학 강의를 들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 질문도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교수님, 주식 뭐 살까요? 근데 이거는 질문한 대상이 잘못됐죠, 그렇죠? 저는 주식을 실은 잘 모릅니다. 그게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주식을 여러분들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여러분 광기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진짜 광기의 영역이에요. 이제 실은 주식 투자라는 건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거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 분석과는 별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식은 하려면 따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주식은 그냥 여러분이 각자 공부하셔가지고 그냥 사고 싶은 주식을 사면 되지 않나, 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등락가도 심하고 예측이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교수님도 아마 약간 주저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조금 되는데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제에 무지한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책을 알려주세요. 저도 경제에 관해서는 좀 무지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책을 추천하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왜 오늘 질문은 다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경제학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한 3권 정도가 있어요. 그냥 유명한 대가들이 쓴 책인데, 첫 번째 책은 이제 그 조세프 스티글리츠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그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이제 이 사람들 역시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데런 애쉬모글루랑 그 다음에 제임스 A. 로빈슨이 쓴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라는 책이에요. 실은 이 두 책은 어떻게 보면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고 경제 현상을 이제 정치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시스템과도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책들이라서 나름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역시 폴 크루그만, 아마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쓴 경제학의 향연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이제 살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책 한 권을 읽고서 모든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부디 이 책 이외에도 다양한 책을 읽고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워 경영학도로서 오늘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경영학, 경제학 이런 학문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학문이고 사회 현상과 깊게 관련돼 있다 보니까 많이 주관적이기도 하고 혹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딱딱하지 않은 따뜻한 학문이지 않은가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상담을 하러 온 학생들에게 이제 늘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들 요 대학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인생의 황금기거든요, 여러분들. 대학교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힘든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수많은 구속과 억압에 매여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의 인생에서 유일한 기회가 여러분들 대학 생활이에요. 짧지만 단 한순간일지라도 열정적으로 본인의 모든 걸 불태우면서 사는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물론 후회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후회가 40대에서 하는 후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거는 정말 좋은 여러분 인생의 영양분이 될 거예요. 모든 걸 불살라서 했던 그 인생, 그 순간이 나중에 꽃피게 될 겁니다. 네, 저도 경제학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오늘 정말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네,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신 한국영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프리한 23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